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채스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오프라인으로 뵀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 줌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더 많은 리더들을 가까이 볼 수 있어서 어쩌면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은 기회를 더 많이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강의를 초대하고 들으려고 하면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오프라인이라는 장소에 가야지만 모든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그게 생각의 한계였죠.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죠? 처음에는 조금 방황을 했지만 바로 줌이라는 시스템을 시도하면서 이게 어 훨씬 더 편리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알릴 수 있고 훨씬 더 빠르게 연결되고 이거는 지역을 상관없고 그리고 나라를 구분 없이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그런 힘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코로나 이후에 더 비즈니스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저는 지금 사실 제주거든요. 제주에 제가 지금 와 있는데 제주에서 또 전국에 있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첫 화면에 성공 노트라는 노란 노트가 보이죠, 그죠? 이 사진을 딱 찍어서 올렸는데 제가 이 사진은 제가 과거에 열심히 이 비즈니스를 할 때 그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죠. 그리고 노트를 하나 장만을 하고 성공 노트를 탁 만들고 난 뒤에 열심히 깨알같이 막 열심히 적었던 노트예요. 이 노트를 왜 제가 다시 끄집어내었냐면 이때 이 마음을 느끼고 싶었어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부스트 다 받았죠? 너무 좋죠? 부스트를 한 번 써보고 두 번 써보고 세 번 써볼수록 '진짜 대박이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단순히 미백 그런 도구라고 생각했는데 써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피부는 쪼끔씩 다르잖아요. 그런 피부의 고민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도구잖아요. 그걸 제가 부스트 한 세 번 정도 써 보면서 '아 이거 진짜 대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스트가 나온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강한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리더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공 노트를 다시 끄집어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이때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 1 시간 정도 제가 뉴스킨 비전 강의를 할 건데요. 이 1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미래를 마음껏 꿈꿔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뉴스킨 비즈니스를 지금 현재 19 년째 하고 있어요. 19 년째 하고 있고 저의 전직은 평범한 가정주부였고요. 그전에 전직은 은행원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 학년 때부터 은행원의 꿈을 가지고 제가 은행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은행원이 되면 미래가 평생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깨진 건 바로 여러분들 영화 보셨을 거예요. 우리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 보셨을 거거든요. 한국의 외환 위기죠. IMF가 터지면서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고 가장 첫 번째 칼바람이 불었던 것이 바로 금융기관이었습니다. 제가 이때 첫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 휴직 중이었거든요. 이때 집으로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희망퇴직서라는 편지가 옵니다. 이때 많은 은행들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은행들이 통폐합하게 되고 많이 명퇴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어때요? 카카오뱅크로 인해서 또 한 번 은행의 칼바람이 지금 막 불고 있죠. 앞으로는 은행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진짜 현실이 될 것 같은 그런 예감들이 여러분들도 예감을 느낄 겁니다. 이때 제가 첫 아이를 가지고 육아휴직 중에 희망퇴직서를 받고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현실을 파악해 보니까 제가 은행을 그만두게 된다라면 우리 집에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26살 11월에 결혼을 했었고요. 그리고 23평 빌라에서 제 홀시아버님을 모시고 또 시누이까지 데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아버님을 한 10년 정도 모시고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둘이가 벌어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고 저는 앞으로 또 둘째도 낳아야 되고
예, 그 23평의 집마저 대출로 은행 대출로 인해서 산 집이었거든요. 만약 은행을 그만둔다라면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정했던 건 그때는 무엇을 결정했냐면 은행에 더 남는 걸 결정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걸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평화가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매년 명퇴바람은 불었었고요. 저는 은행에 대한 비전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 은행을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주 6일 근무였거든요. 굉장히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맞벌이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희망퇴직을 하고 그 퇴직금을 잘 재테크하고 아껴 쓰면서 내가 진짜 아이를 내 손으로 키우는 거 그걸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 그만둔 걸 후회하는 데까지는 불과 얼마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상 그만두고 나니까 남편 소득으로 저희 남편도 평범한 직장인이었거든요. 자동차 관련된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그 월급을 통해서 저희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죠. 그 시점에 저의 굉장히 친한 절친으로부터 A사 사업을 계속적으로 저는 권유받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직장을 그만둘 때 같은 은행 동기였는데 은행을 그만둘 때 A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 A사 사업에서 희망을 봤던 거죠. 은행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이 A사 사업에 희망이 보였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은행을 그만두고 A사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를 리크루팅하기 위해서 2년 정도 끊임없이 저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리크루팅을. 하지만 저는 제 미래가 답답하기는 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꼴 피라미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2년 정도 이 친구가 끊임없이 저를 리크루팅 하다 보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강의를 들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강의장에 가게 되고요. 그때 그 강의장에서 저는 많은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을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화면 속에 보이는 제 모습이 어떤가요? 어떤 사람 귀엽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때 저는 스스로 저를 봤을 때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친구가 막 주변 사람들 리더분들을 소개시켜 주는데 그분도 의사인 분도 있었고 롯데리아 사장님들도 있었고 전부 다 저보다 멋져 보이고 나아 보이는 거야. 근데 저는 너무 보잘것없는 거죠. 그 세미나가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생각을 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생각만 했는데 왜 이분들은 이렇게 여기서 비전을 보고 열심히 할까? 그래서 그때 저는 서점으로 갔습니다. 서점에 가서 여러분들 지금도 베스트셀러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시리즈 책을 사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개념, 본질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그 순간에 저는 가슴이 뛰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 모임에서 어때요?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영화 보면 알려주고 싶죠. 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저는 저희 남편의 친구 와이프죠. 친구와 저와도 거의 한 살 차이니까 친구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언니로부터 제가 뉴스킨이 아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고 제가 A사 사업을 하겠다. 해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언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키야, 너가 만약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것 같으면 뉴스킨을 해. 자기가 두 가지 제품을 다 써봤는데 뉴스킨이 진짜 좋더라. 만약에 너가 뉴스킨 한다면 내가 팔아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는 뉴스킨과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운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은행을 다닐 때 뉴스킨을 한번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는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브랜드였어요. 화장품을 평가할 때 우리는 백화점에서 팔고 일단 TV 광고를 해야지 좋은 제품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용기가 좀 화려해야 됐죠.
근데 누스킨을 처음 만났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용기 또한 플라스틱에 너무 보잘것없는 거야. 근데 아는 언니가 영업을 하러 온 거죠, 저한테. 그래서 '얼마나 먹고 살기가 딱했으면 이렇게 영업을 할까.'라는 안쓰러운 마음에서 제가 그냥 그 제품을 팔아만 줬어요. 팔아 주고 단 한 방울도 제 얼굴에 바르지 않고 휴지통에 버렸어요. 저 굉장히 악건성 피부였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안 발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품을 휴지통에 버렸는데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하고 나서 이 누스킨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당장 소개해 달라고 했어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본 상태였기 때문에 누스킨이라는 회사도 궁금했거든요. 누스킨 제품을 데몬스트레이션을 받고 나서 딱 든 생각. '아 이 제품은 받아본 사람은 누구나 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아는 순간 누구나 할 거라는 굉장히 단순한 생각으로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친한 친구로부터 A사 사업을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접하게 되었는데 시작은 누스킨을 하게 된 거죠. 누스킨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 정말 제가 누스킨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의 절친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관점으로 누스킨을 선택했냐면 '내가 소비자라면 누스킨 제품을 쓸 것인가? A사 제품을 쓸 것인가?'라는 관점을 봤을 때 누스킨을 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스킨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누스킨 사업을 저는 지금 19년 차 이렇게 하고 있고요. 뉴스키 저는 진짜 평범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3 살, 5 살 쯤이었던 것 같아요. 4 살, 6 살인가 3 살, 5 살 그쯤에 뉴스킨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너무나 평범했고 너무나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어 가지고 이런 성공학 강의도 들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성공해야 될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근데 저는 이때 이 성공학 강의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당신이 성공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화면 속에 있는 저 빗속에서 열심히 외치는 사람이 바로 저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서울로 얘기하면 강남이죠. 부산에는 예전에 서면이 가장 핫한 데였거든요. 이 서면에 8차선 대로에서 외치게 합니다.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를 외치죠. 그러면 강사는 저 8차선 끝에 가 있습니다. 강사 오케이 사인이 날 때까지 큰 소리로 외쳐야 되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강남의 그 8차선의 대로에서 내가 외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강사는 맨 끝에 있는 거예요. 어떨까요, 여러분? 부끄럽기도 하겠죠. 근데 이때 저는 부끄러운 거보다 성공해야 될 이유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 소중한 사람들 지키고 싶었거든요. 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은행원의 꿈을 꾸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저를 대학에 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 형편을 보더라도 내가 대학을 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학년 때부터 그냥 빨리 돈을 벌고 그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은행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삶을 주고 싶진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었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 제가 우리 아버님을 10년 모시고 살았고 지금도 우리 아버님을 부양하고 우리 친정엄마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정과 우리 시댁에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든든한 자식, 부모님을 책임질 수 있는 자녀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나 한 번쯤 태어나서 또 죽잖아요.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를 외칠 때 저는 굉장히 울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열심히 이 이유 성공해야 될 이유,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의 이렇게 삶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진짜 23평 작은 빌라에 살았거든요. 이런 빌라에서 그래도 이때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두 딸을 놓고 그리고 우리 시누와 우리 아버님을 모시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때도 행복했지만 미래가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뉴스킨을 통해서 많은 삶이 바뀌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큰 성공을 꿈꾸진 않았습니다. 예. 그냥 150만 원에 처음에 목표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태도는 달랐어요. 예. "우리 역량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말 있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던 것 같아요. 제가 한 6 개월 후에는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벌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였냐면 평생 수입이었거든요. 끊임없이 절대로 이 끊어지는 수입 없이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나올 수 있는 평생 수입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고, 이 수입이 작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확장되어진다라는 그런 장점을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작은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이 수입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크게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굉장히 많은 태도, 제가 적어 놓은 글자를 한번 보세요. "모든 세미나에는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며 나 스스로에게 많은 교육을 시킬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자신감을 갖고 열정을 갖고 일하고 싶다." 굉장히 자신감도 부족했고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예, 저는 스스로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를 변화시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2년 후에는 안정된 루비, 이 여기서 루비는 뭐냐면 지금의 EVP거든요. 2년 후에 EVP가 되는 걸 목표로 했고, 끝까지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주위의 친지나 친구들, 파트너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고 싶었다. 제가 이 비즈니스를 했을 때 누구 하나 찬성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구들 다 싫어했죠.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비즈니스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저의 삶이 뉴스킨을 통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제가 원하는 곳에서, 저는 부산에 살고 있거든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서 제가 원하는 최고의 집에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노후를 제가 다 책임지고 있어요. 예. 우리 친정엄마, 아버님은 친정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고, 친정엄마 그리고 우리 시부모님 다 해운대에서 다 살게 해 드리고 있고, 모든 생활비를 제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누스킨에서 주는, 예, 성공의 가치였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었거든요. 너무나 행복해 보이죠? 예. 우리 큰애는 이제 대학교 4학년 24 살이에요. 예. 24살 4학년이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나름 인제 방송 PD가 되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고, 우리 둘째는 어 부산에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하고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같이 하게 되었는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둘째가 21 살에 이 비즈니스에 참여하게 되는데 저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에요.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크면, 예, 어느 정도 사회 경험을 가지고 나서 저와 저희 부부와 함께 뉴스킨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21 살이라는 나이에 합류하게 될 거라는 건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였어요. 우리 둘째는 자기 생각이 좀 분명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들이 영향력으로 그런지 몰라도 본인이 살고 싶은 삶을 정하고 보물지도라고 하죠. 그것들을 그리고 시각화하는 것을 우리 아이 둘째가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딱 대학에 들어가더니 하는 얘기가 "엄마, 이 공부는 자기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자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류했습니다. "자퇴보다는 차라리 휴학을 하고 네가 진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디자인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원래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고 이 디자인 쪽, 패션 디자인 쪽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학교를 들어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은 패션 디자인인 것 같다고, "다시 그 공부를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로 보냈어요. 이왕 할 것 같으면 서울에서 공부를 해서 외국 유학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 코스를 밟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서울로 둘째가 올라갔고 열심히 인제 학원을 다녔고, 그 학원에서도 어느 정도 실력을 인정받아서 선생님으로부터 유학 권유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유학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우리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뉴욕으로 가려고 유학을 가려고 하니까 최소한 15,
정도의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그걸 후원해 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한치 고민 없이 해줄 수 있지.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산 건 네가 원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니까 해줄 수 있어, 승현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했죠. "하지만 그것이 진짜 네가 원하는 일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결정해. 그리고 네가 진짜 그것이 원하는 거라면 엄마가 도와줄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는 진짜 본인과의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자기가 그 돈을 들여서 그 공부를 했을 때 성공 확률을 본 거예요. 근데 성공 확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낮은 그 치열한 공부를 하는 것이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인가 생각해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보니까 가장 가까이에 엄마 아빠의 삶이 본인이 원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누구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식에게 이제 엄마 아빠가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다라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엄마 아빠가 하는 누스킨 비즈니스가 궁금해서 혼자서, 예, 저희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혼자서 유튜브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자기는 누스킨 사업을 통해서 '정말 멋진 사업가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누스킨을 알게 된 이상 안 할 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꿈꾸고 누린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자기도 그런 리더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비즈니스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멋지게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분명하게 그려낼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명함을 딱 봐서 진짜 밑바닥부터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예, 골드 시장부터 예, 엄청나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가 뉴스킨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반대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우리 아이가 뉴스킨에서 성공한다는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뉴스킨을 하게 된다라면 뉴스킨을 하기 전에 아이 마인드와는 완전 다른 마인드를 가지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뉴스킨을 하다가 원래의 학교로 돌아가더라도 과거에 가졌던 마인드와는 완전 다른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단 한 채 반대도 없이 이 비즈니스를 그냥 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잘해 줘서 감사하죠. 포기하지 않고 지금 1년 넘었거든요. 거의 인제 22 살, 예. 한 1년 6 개월 정도 이 비즈니스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와 이 비즈니스를 함께 하니까 또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원하는 삶 중에 하나, 제주도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지금 제주도에 세컨하우스를, 예, 만들어서 한 달에 1 주일 내지 2주 정도를 머무르고 있고요. 이곳에는 또 오픈하우스로 했어요. 제가 제주도를 좋아하듯이 저희 파트너들 또한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쉬고 싶을 때 와서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해서 이 집의 이름을 윈윈하우스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오픈된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이제 떠났거든요. 네. 너무 저희 남편의 모습이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예. 저는 이렇게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이 시간도 제주입니다. 누구나 우리가 성공이죠. '성공하는 삶이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성공의 핵심은 행복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 행복에 돈을 이야기합니다. 예. 진짜 돈은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예. 경제적인 성공 진짜 중요해요. 이게 가장 바탕이 돼야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이 행복한 삶이란 세 가지를 갖췄을 때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유죠. 어떤 자유죠? 우리 돈으로부터 자유, 경제적인 자유입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도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죠. 예. 그리고 또 내가 시간이 많아도 돈이 없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없죠. 돈이 많아도 시간적 자유가 없으면 내가 여행 가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시간은 많지만 돈이 없다라면은 또 내가 누리고 싶은 삶을 살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자유를 원하냐면 누군가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선택의 자유로운 삶을 원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살 때 사람들은 행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저 또한 뉴스킨 하기 전에 삶은 내가 원하는 I want, I like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삶이 아닌 누군가의 삶에 통제받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한 그런 도구였던 거죠. 하지만 뉴스킨을 통해서 저는 진정으로 제 삶을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인정받을 때 행복한 것 같아요. 뉴스킨 사업 안에는 이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멈춤은 도태라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배우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일이죠. 그리고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면 좋은 친구가 있을 때 주변에.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바뀌게 되죠. 영향력이라고 하죠. 근데 뉴스킨을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스스로 내 삶을 통제하게 되고요.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삶을 살고 있고 제 주변에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덕분에 더 행복해지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거든요. 끝이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목적이죠. 내가 인생의 목적, 방향, 그걸 정하고 살면 어때요?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목적과 방향 없이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진정으로 오르고자 했던 사다리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것 현재입니다. 과거도 통제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를 통제할 수 있죠. 현재를 통해서 미래도 바꿔 나갈 수 있거든요.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현재는 어때요? 5년 전에 여러분들이 선택이 만든 게 지금 현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바뀔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만약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꾸고 싶다라면 현재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현재를 바꿀 때 굉장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꾸면 좋냐면 끝이죠.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 삶의 끝이죠.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먼저 그 정의를 내리고 난다라면 이 정의에 맞는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라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인다라면 그 일을 열심히 해도 돼요. 하지만 그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끝에 그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라면 지금 현재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뉴스킨 사업은 뭐가 다르냐면 내가 누구나 도전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건 행복해요. 하지만 자유가 있다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통제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좋아서 이 일을 하고 또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자유, 그걸 가지려면 나의 시스템을 가져야지만 그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나이 도표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이 나이 도표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때요? 우리가 60세라는 정년이 보장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명은 7, 80이었죠. 충분히 60까지 열심히 살아서 저축한 돈으로 7, 80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10년 정도, 길어도 20년 정도. 그리고 그때만 해도 금리가 높았죠. 내가 어느 정도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그 이자 수입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퇴직금도 있었고 연금이 보장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우리가 60세라는 퇴직이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언제 퇴직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활동기에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거든요. 현실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미래는 어때요? 이제는 100세 이상을 살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보험을 가입했을 겁니다. 100세, 120세 보험을 가입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150세까지도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성공이라 생각했던 그 성공 공식대로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미래도 성공일까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던 그 성공 공식과는 다른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 책은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블랙 스완이라는 책입니다. 말 그대로 검은 백조 이론이죠. 우리 백조하면 흰 걸 생각하지 검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죠.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경제 용어로서 이 검은 백조 이론을 많이 쓰거든요. 예측하지 못한 극단적인 상황의 출몰을 가지고 왔을 때 블랙 스완이라고 합니다. 백조가 희다라고 생각했는데 약 300년 전에 호주에서 검은 백조가 출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고정관념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성공 공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깨어지는 그 순간에도 경제용어로 블랙스완을 쓰죠. 우리가 살면서 1929년도에 이 금융 대공황이 터집니다. 이게 그때 검은 화요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완전 이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1987년도에도 블랙 먼데이죠. 예, 말 그대로 검은 월요일이죠. 이때도 주식 시장이 붕괴되면서 엄청난 세계적인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리고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런 모든 것들은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불과 하루 전까지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오면서 엄청난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9.11 테러 같은 이런 것들을 블랙스완 이론으로 보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경제적인 대공황에 맞이했을 때 사람은 전쟁보다 더 큰 고통을 느낀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쟁 어때요? 전쟁 가운데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재정적 좌절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포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재정적 좌절이 전쟁보다 더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어떨까요? 코로나19는 우리가 IMF, 9.11 IMF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블랙 먼데이 이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위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위기의 시대,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때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제가 은행원일 때 IMF 때 조금 지나가고 나면 안정이 올 거야, 평화가 올 거야라는 생각으로 버티려고 했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또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진 않나요? 이 코로나19는 백신이 나오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절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저도 이 강의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처음에 코로나가 터지고 저희들이 오프라인 시스템을 돌릴 수가 없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줌이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서 저희들의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저희는 과거의 오프라인 시스템으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장점을 가지고 가겠죠. 훨씬 더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 절대 코로나19 전으로 돌아가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미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 바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은 몰라도 아마 사피엔스는 잘 알 거라고 봅니다. 유발 하라리 잘 알죠? 유발 하라리가 지은 사피엔스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잖아요. 이분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원에서 가장 큰 두 가지 화두를 얘기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지구온난화와 기술혁명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은 많은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건 홍수가 아니라죠. 기후의 완전한 변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구 온난화가 주는 큰 변화이기도 합니다. 위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기술 혁명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어때요? AI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화두를 우리가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유발 하라리뿐만 아니라 세계 석학 5인이 초예측이라는 책을 펼쳐냅니다. 초예측, 부의 미래. 부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라는 거죠.
이 책의 표지에 보면 변곡점에 선 세계 경제, 먼저 내다본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책에서 조금 독특했던 건 뭐냐면은 세계 경제가 지금 완전하게 달라졌죠. 지금 과거랑 달라진 게 뭐냐면은 지금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바로 플랫폼 기업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잘 아는 구글이죠. 그리고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이런 공룡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기업들의 핵심은 바로 플랫폼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첫 글자를 따서 가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과거랑 다른 건 뭐냐면은 과거에는 기업이 성장하면 그 성장과 더불어 고용이 창출되었죠. 그래서 고용까지 창출되다 보니까 어때요? 경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가파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소수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고용을 파괴한다는 거죠. 이 기업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고용 파괴가 일어난다라는 게 굉장히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리함 속에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 삶아진 개구리 증후군 잘 알 거예요. 삶아진 개구리 증후군, 프랑스에 가면 개구리 요리가 유명했죠. 근데 개구리를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넣지 않죠. 미지근한 물에 넣으니까 개구리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수영을 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들 가운데 우리가 편리함을 느끼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미래 시장은 죽어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변곡점에 선 세계 경제 먼저 내다본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먼저 내다보는 거죠.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어디에 기회가 있는가. 그래서 지금은 불황이라는 말보다는 기회가 변하고 있다는 말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불황이 지나가고 난 평화가 오는 게 안정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변하는 쪽에 우리도 생각을 변하고 몸을 이동해야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리부트라는 책이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책이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김미경의 리부트. 이 책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글이 리부팅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뀐 생존 공식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바로 리부트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버려야 되는 거죠. 버리고 새롭게 재건해야 되는 거죠. 근데 리부트. 우리는 블랙스완,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 이걸 얘기할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블랙스완이라는 경제 용어를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블랙스완 중에 블랙스완을 목격하고 있다 했거든요. 현재는 재시동을 앞둔 일시 정지 상태다. 재시동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과연 무엇이 변했고 어떤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가라고 계속 질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굉장히 혼란한 속에 우리가 질서가 숨어 있거든요. 기회가 숨어 있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뉴러너입니다. 새로운 배움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내가 만약에 배우지 않는다라면 무용계급이죠. 아까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듯이 어때요? 이제는 고용이 파괴된다라고 했죠. 나의 일자리는 사라지는 거죠. 내가 배우지 않는다라면 무용계급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과거에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내가 얼마나 스펙을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얼마나 배우려고 노력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저도 뉴스킨을 하면서 제가 지금 원하는 삶을 살고 있고 어느 정도 리더의 자리에 있지만 지금 가장 촉각을 세우고 생각하는 건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왜죠? 제가 변화하지 않으면 조직이 정체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변화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저희 그룹 조직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의 새로운 인류사는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절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진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제가 얘기했죠. 불황이 아니라 기회가 옮겨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이걸 증명해내는 거죠. 여러분 유튜버 신사임당의 주엉규 씨죠. 이분은 원래 경제TV의 PD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경제TV PD다 보면 어때요? 굉장히 많은 경제 전문가, 부자들을 만나게 돼요.
이게 수천억대, 수조원대 부자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 호주머니에는 만 원짜리 한 장이 귀한 거야.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전하는 가운데 이분 유튜버가 됩니다. 그래서 유튜버로 지금은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거든요. 근데 혹시 기회가 된다라면 이 유튜버 신사임당의 강의를 한번 꼭 들어보시면 도움 될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죠. 지금의 이 혼란의 시기를 단군 이래 가장 돈 벌기 좋은 시대라고 했어요. 코로나19로 디지털 라이프로 새 판이 짜이면서 그만큼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생각을 바꾸면 과거에는 개인이 성공하기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디지털 세상이 열리면서 오픈되었죠. 그래서 많은 정보를 우리는 공유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정보를 또 세상에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에게는 개인이 조금만 노력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다라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판이 열렸습니다. 그 기회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이걸 우리 유튜버 신사임당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봐야 되고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리프레임 해야 된다는 프레임이죠. 다시 리프레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바꿔서 본다라면 새로운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내다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뉴스킨 사업을 어떤 사람은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뉴스킨 사업을 제대로 한번 알아보신다라면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갈 거거든요. 뉴스킨 사업은 40년 경제 플랜을 4년 플랜으로 만들 수 있는 일입니다. 아까 우리 유튜버 신사입니다. 그분은 경제 PD일 때는 한 달에 200만 원의 페이를 못 벌었던 분이에요. 근데 유튜버로 진짜 억대 이상의 한 달 페이를 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죠? 네, 뉴스킨 사업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곳에 취직하면 그걸 성공하는 인생이라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공 공식이 통하나요? 이제 더 이상 기업에서는 그런 학벌을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어때요? 온라인으로 학사도 취직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서 좋은 대학이 별로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보는 관점을 완전하게 지금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의 고정관념을 완전하게 버리세요. 단군 일의 최고의 기회라고 했잖아. 그럼 뉴스킨 사업은 어떤 기회가 있는가? 왜 40년 경제 플랜을 해야지 미래를 살 수 있다라고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죠? 왜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왔을까? 그건 바로 교육의 힘이었죠.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던 거야. 근데 이런 고정관념을 완전 버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누가 부자인가? 월급쟁이를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공무원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나요? 네, 없죠? 예, 여러분 주변에 혹시 부자라고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다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은 바로 그런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경제 플랜을 4년 플랜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뉴스킨은 그냥 시작하지 말고요. 뉴스킨 사업의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악해 보는 걸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그동안 생각했던 대로 만약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성공하는 공식이라 생각했다라면 그 길은 바로 낭떠러지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과거 우리 부모님들이 갔던 길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됩니다. 뉴스키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드릴 거고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뉴노멀이죠. 새로운 이제 경제 트렌드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지금 배민 같은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죠. 이런 변화들을 봐야 됩니다. 어디로 트렌드가 옮겨가고 있는가. 첫 번째 가장 큰 변화가 홈코노미 시장입니다. 홈 경제죠. 집에서 일어나는 소비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집에서 하고요. 쇼핑도 집에서 하고 저도 백화점을 거의 대부분 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온라인으로 쇼핑을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헬스와 관련된 건강식품과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운동과 관련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기회가 있는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대면의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은 어때요? 더 연결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면서 커넥트,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이 화상과 관련된 시장,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우리 인간은 연결의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콘서트도 랜선으로 하고 미팅도 랜선으로 하고 출근도 굳이 하지 않고 세미나도 지금 이 세미나도 랜선으로 하잖아요. 근데 훨씬 더 이것들이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온 오프라인의 조화로움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뉴노멀은 뭐냐면 홍코노미 시장, 헬스, 커넥트.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소비만 하고 있는지 여기서 뭔가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걸 본다라면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소비만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피라미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하고 나니까 엄청난 기회가 보였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 어떤 거냐면 기존 유통은 도매, 소매, 광고를 통해 제품이 유통되죠. 그러면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중간 유통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돼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어떤 제품? 훌륭한 제품이 전달되어 그 사람들이 제품을 애용하고 또한 그것에 의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가 써본 그 경험, 그 입소문 마케팅이죠. 그러면 입소문이 되려고 하면 똑같은 제품으로 절대 입소문이 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음식이 진짜 맛있어야 되고 제품이 진짜 좋아야지 입소문이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번의 소비가 아닌 이 사람이 이 제품을 계속 쓸 수 있을 정도의 제품력이 돼야지만 계속적인 소득이 일어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처음에 이거 영업 같아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고객을 만들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 모습을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 제품을 어때요? 돈을 벌기 위해 쓰는가요? 아니면 이 제품이 좋아서 쓰는가요? 그죠? 처음에 돈을 벌기 위해 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비즈니스가 되니까 기회를 보고. 하지만 어때요? 이 제품을 알고 나서는 이 제품을 완전 매니아가 되죠. 팬덤이 되죠. 그래서 뉴스킨 사업은 고객을 쫓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나를 쫓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과거에는 제품을 생산해서 소비까지 생산 원가가 200원 정도 들었다라면 총판 도매 소매에서 800원 정도 TV 광고비까지 유통 비용이 들죠. 그런데 이 중간 유통에서 일어나는 거 광고 모델이 광고하는 이것들이 제품의 질과 상관 있나요? 없죠. 제품의 질과 하등 상관없는 것들이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생산 자동화가 되면서 생산의 물량이 넘쳐나고 소비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경쟁 구도에서는 가장 많은 비용이 나가고 있는 유통 구조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총판 도매 소매라는 이 혁명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대형 할인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혁신적인 유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좀 더 저렴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 패턴이 당연히 이쪽으로 옮겨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비자 입장에서 싸게 쓰는 것 외에 소비자에게 어떤 이득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소비를 통해서 누군가는 돈을 벌죠. 그 누군가는 대기업입니다. 삼성이 돈을 벌고 LG가 돈을 벌고 CJ가 돈을 버는 거죠,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대기업이 자꾸 성장할 수 있도록 돈을 벌 수 있도록 우리는 소비만 해야 되나요? 잠깐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쓰고 여러분들이 아침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영양제를 먹습니다. 이 모든 소비들을 하죠. 이 소비들을 하면서 내가 소비가 진짜 나에게 수입의 형태로 들어온다라면 이 일을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아까 훌륭한 제품이라고 했어요. 훌륭한 제품은 똑같은 원가를 들여서 만든 게 아니죠. 그래서 중간 유통 비용을 줄여서 제품의 원가를 높였어요. 그래서 훌륭한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400원에 만든 제품이 만약에 800원에 전달한다라면 이 400원이라는 중간 차익이 있죠. 이 차익을 누구에게 주느냐? CJ나 삼성, LG가 아닌 우리 개개인의 소비자,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 소비만 할 수 있고요. 내가 좋아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 쉽게 내가 부스트든 루비스파든 갈바닉이든 TR90든 제품이 좋아서 써 보고 좋아서 누군가에게 소개하면 그 소개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바로 6% 캐시백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50만 원 매출이 일어났다. 6% 바로 3만 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비를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내가 이 3만 원 캐시백을 받는 게 불법인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제품의 경험을 전달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내가 캐시를 받는 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소비는 누구나 원하는 소비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고 소비자가 똑똑해질수록 이 소비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때요? 이런 소비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난다라면 이거에 대한 또 다른 수익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이걸 통해서 내가 백종원처럼 프랜차이즈를 통한 로얄티 수입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보상 플랜을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소개해주고 여러분들 초대한 분에게 뉴스킨의 보상을 한번 제대로 설명 듣는다라면 이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되는 일인가 안 되는 일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진짜 성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죠. 단 한 명의 소비자가 만들어지더라도 이 한 명의 소비자가 나의 자산이 됩니다. 이 소비자가 또 다른 소비자를 연결해서 두 명이 되고 계속적인 소비자가 커지잖아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돼요. 그게 이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상황에 맞춰서 투잡을 할 수도 있고 쓰리잡을 할 수도 있고 전업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 비즈니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나의 자산이 되고 또한 내 아이들에게까지 상속이 되려면 정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당장 돈을 많이 주고 이거는 순간 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회사죠. 이 회사가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내 아이에게 상속이 될 때까지 회사가 사라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진짜 중요한 핵심이고요. 제품은 말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팔려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소비자가 이 제품을 찾아올 만큼의 제품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상. 이 사업을 통해서 먼저 했다고 성공하는 게 문제죠. 먼저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한 사람이 보상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런 보상, 공평한 보상 시스템인가? 비전이죠.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이 회사가 미래를 얼마나 읽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큰 핵심입니다.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죠.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 불변의 법칙. 세 가지 원칙은 뭐냐면은 최초인가, 전혀 다른가, 세상을 압도할 만한 제품인가입니다. 근데 이 대학에 들어가면 이 마케팅 경제학과 들어가면 보통 마케팅 불변의 법칙을 필독서로 읽는 책이거든요. 최초인가, 전혀 다른가, 세상을 압도할 만한 제품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케팅을 할 때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뉴스킨을 생각했을 때 뉴스킨은 정말 설립된 그 시점부터 달랐어요. 다른 생각으로 시작했죠.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생각이고 진짜 세상을 압도할 만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매년 런칭해내고 있다는 게 이 회사의 앞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 시작이 남달랐죠. 이 회사는 1984년도에 어때요?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라는 기본 철학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화장품이 화학물질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뉴스킨은 어때요? 안 좋은 걸, 석유 기름이 하나 좋을 리가 없잖아. 이 모든 것들을 빼고, 방부제 이런 거 진짜 나쁘잖아. 이 모든 것들을 빼고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진짜 자본금 5천 달러로 시작했던 아주 작은 기업.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만 원 정도죠. 그렇게 시작했던 아주 작은 벤처기업이었어요. 그리고 이 스푼이 보이죠? 얼마만큼 열악했냐면 제품을 만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써본 사람이 막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럼 샘플을 스푼으로 터서 줬던 그런 진짜 스토리가 있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지금은 어때요? 외부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면 안티에이징 업계 애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애플은 뭐죠? 애플 하면 생각 떠오르는 게 혁신적이죠. 애플은 엄청난 팬덤이 있어요. 매니아층이 있죠. 애플폰이 바뀌게 되고 애플에서 뭔가를 내놓으면 기다리고 있죠.
바로 누스킨도 그런 매니아 팬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스킨이란 자체에 대한 제품 만족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스킨에서 내어놓으면 다르다. 누스킨에 새로운 게 나오면 갖고 싶다라는 팬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팬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새로운 제품이 런칭될 때마다 굉장히 확장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진 회사냐면 우리는 항상 모든 이들보다 10걸음 앞서 나가려 한다 했어요. 구글에 바로 이게 구글에도 이 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뉴스킨도 똑같은 이런 혁신의 DNA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혁신의 DNA를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바로 에이지락이라는 사이언스를 내어놓으면서 안티에이징의 애플이죠. 에이지락은 바로 에이지가 나이고 락이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차원에서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군들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지락을 통해서 수많은 제품들이 매년 이렇게 런칭되고 있죠. 어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뿐만 아니라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까지 에이지락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이 어때요? 100세, 120세를 살더라도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제품군이 바로 에이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지락을 공부해보고 에이지락의 가치를 안다라면 이 제품 안 쓸 사람 하나도 없고 안 먹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를 전달하더라도 저도 그래도 한 번도 팔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의 가치를 전달하려고 했더니 이 가치를 쫓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때요? 이런 홈뷰티 디바이스, 홈코노미 시장이 커지면서 뉴스킨은 이 시장을 예측이라도 한 듯이 2000년도부터 홈코노미, 홈뷰티 시장에서 최고의 제품들을 세상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바닉은 에베레스트 높이를 24개인가 쌓을 만큼 팔려나갔다 하죠. 루미스파는 어때요? 예, 클렌징 디바이스가 이미 세상에 넘쳐나던 시장에서도 전혀 다른 제품을 가지고 나오면서 전 세계 1등을 했습니다. 루미스파 한번 쓰고 나면 이거 없이 세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세수하던 시대에 종말이 왔죠. 루미스파. 그 정도로 근데 세수만 해도 젊어지는 제품이 바로 루미스파거든요. 이 정도의 제품이 돼야지만 팬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이 회사에서 이번에 TR9를 내놨어요. TR9는 어때? TR9T 하면 누스킨 굉장히 유명해요. 이 TR9T가 아마 최고의 제품일 거예요. 예, 이거는 그냥 단순히 살을 빼는 제품이 아니죠. 우리 혈관을 젊어지게 도와주는 제품이죠. 근데 TR9는 어때요? 우리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문제는 근육량이 떨어지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죠. 근데 근육량을 올려주는 최고의 제품이 TR9. 우리 친정엄마는 잘 걷지를 못했는데 TR9 먹고 진짜 날아다닐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노인들에게 근육량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들에서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TR9더라고요. 그리고 어때요? 부스트. 세계 최초 미백 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미백 디바이스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두 피부 고민 해결해 줄 수 있죠. 그 중에 미백이 가장 베이스인 거죠. 뿐만 아니라 리프팅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쌩얼이 더 예뻐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퍼스널 케어 시장, 건강식품 시장, 홈 엔터테인먼트 시장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핵심 제품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뉴스킨 제품이죠. 그래서 정말 원더풀하고 파워풀한 제품이에요. 아마 루미스파 다 써봤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부스트. 예, 그래서 하루에 2분만으로 피부를 무결점 피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갈바닉 스파랑은 또 다르죠. 갈바닉 스파는 얼굴형 다 개선할 수 있어요. 근데 부스트는 어때요? 얼굴을 리프팅하고 미백해주고 최고의 그 피부로 만들어주죠. 톤업을 만들어냅니다. 기초를 탄탄하게 해주는 게 부스트죠. 갈바닉으로 림프 다 풀어주고 이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코로나지만 뉴스킨 어때요? 주가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렌드에 맞는 제품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티에이징 업계 애플이 뉴스킨의 혁신적인 제품을 사용하면서 유통에 참여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여러분들 이 제품을 직접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만들어 온 이 제품의 유통권을 여러분이 마케팅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업이 아닙니다. 회사는 제품을 만드는 걸 하고 마케팅 아웃소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회사와 동업관계를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제 21 세기에 21 가지 재원에서 기후 온난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량 대란이 일어나고 좋은 원료를 구하기 굉장히 힘든 시기가 와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핵심 주력 사업이 뭐냐면 바로 환경 제어식 사업이거든요. 바로 이거는 그냥 농사를 그냥 땅에서 재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서 최고의 제품, 원료 씨앗부터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제품군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누스키는 이미 이런 세상의 변화를 읽고 그로비브라는 환경 제어와 관련된 최고의 회사를 인수합병하면서 누스키는 환경 제어식 농업을 통해서 원료부터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래도 좋은 제품 원료를 가지고 만들어냈지만 원료 소싱과 아웃소싱 테크놀리지로 이노퓨전이죠. 최고의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융합으로 완전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대할 일은 엄청난 것 같아요. 앞으로 5년 안에 이노퓨전 접근법으로 우리는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과 디바이스를 만나게 될 거랬습니다. 부스트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완전 원료가 달라지는 건 어떻게 달라지냐면 우리 흡수했을 때 그 뭐랄까?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효과가 달라지죠. 더 지금도 좋지만 완전하게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세상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뀌는 세상 가운데 기회 플랫폼 많지 않거든요. 우리는 뉴스키는 어때요? 전 세계 최고의 기회 플랫폼을 주는 거예요. 플랫폼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기회를 줍니다. 어때요? 우리가 혁신, 안티에이징 애플과 같은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하지 않습니다. 어, 엄청난 변화. 근데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느냐? 이 사업은 가장 큰 장점이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파는 사업이 아닌 내가 체험한 제품의 감동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기회를 나눌수록 커져가는 사업이거든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무자본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자산을 구축할 수 있고 언택트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나눌수록 도울수록 내 비즈니스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의 감동이 주는 건 나를 더 젊어지게 하고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비즈니스는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긍정적이고 배우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성공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최고의 여러분들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뉴스킨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뉴스킨을 한다라면 이익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손해가 될 일이 있을까요? 예, 내가 비록 잘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손해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보다 정말 이건 쌓여가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이 비즈니스가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이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인가요? 남을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좋은 일이거든요. 이 일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을 어떤 사람이 잘할까? 그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찾아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세상 1%의 사람이 모든 돈의 약 96%의 돈을 벌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팩트이죠. 그러면 이 축복받은 1%에 해당하는 사람과 99%에 해당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1%의 사람들과 99% 보통 사람들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그 내부는 뭐냐면은 생각이 있다는 거, 생각. 어, 단 1%의 사람들만이 생각을 한다. 어떤 생각?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죠. 근데 3%의 사람들은 생각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만. 나머지 96%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자체도 싫어하는 거죠. 차라리 생각하는지 죽겠다. 예, 생각하는 게 귀찮아하고 머리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삶에 자유를 선물하고 싶은가요? 예, 주변에 보세요.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 있는가? 내 주변에 부자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부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사업가들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은 사업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이 좀 흔들고 싶었는데 내 마음이 흔들어지는 그런 순간이었나요? 우리 좀 뭔가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때 내 마음이 흔들리죠. 뭐 그런 이 애정이 싹 트잖아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뉴스킨 사업 설명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설레이는 그런 좋은 감정, 예,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내 생각의 결과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잠재력은 무한하라고 하죠.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이 잠재력을 쓰고 죽는다. 5%의 잠재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해요. 근데 이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의 시작은 뭐냐면 먼저 생각을 바꾸는 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 책임이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죠. 만약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삶이 가난하게 죽는 것은 그건 부모의 책임도 아니고 환경의 책임도 아니고 바로 당신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빌 게이츠가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의 변화는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성공하려고 마음먹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결과를 정말 바꾸고 싶다면 바로 지금부터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워하면 그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의 비밀은 아주 쉬운 데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마음먹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으십시오. 예, 성공의 첫 번째 공식입니다. 자기 신뢰.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변화는 바로 나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풀꽃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나태주 시인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제가 시간이 조금 오버되다 보니까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누구나 오래 보면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누구나 할 수 있고 예쁜 존재이다라는 거 인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거는 긍정적인 사고거든요. 그러면 긍정적인 사고는 어디에서 올까? 예, 바로 감사함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했거든요. 그래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감사함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됐어요. 생각만 바꾸면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이 감사라는 걸 매일 입에서 달고 살아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여건에서든 그러면 그 감사는 부와 행운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거든요. 꼭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그릿. 그릿은 다른 얘기로 하면 끈기, 패기, 뚝심, 집념이라고 얘기하죠. 성공하는 사람들이 한 번의 노력으로 성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면 한 번 세운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장기간의 목표를 세우고 그 원하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 그게 있어야지 어려운 중간 과정이 있어도 이겨내는 것 같아요. 그 순간. 그 원하는 삶을 매일매일 그려낼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운 순간이 굉장히 행복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식을 갖고 잠시 성공한다라고 해요. 몇몇 사람은 행동을 갖고 조금 더 오래 성공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인격을 갖고 영원히 성공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사람이 돼야지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라고 생각해요. 좋은 사람이랑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좋은 사람 될 수 있다라고 해요. 전체적으로 다시 마무리 짓자면 여러분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진정으로 원한다라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걸 모른다라면 내가 무엇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 진정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뉴스킨 사업이 기회라고 생각했으면 그냥 하십시오, 여러분.
뭐 특별한 전략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기회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기회인 것 같아요. 내가 기회라 생각하면 그냥 그 기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그냥 나누세요. 그러면 시간이 되면 이 기회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흘려보냈나요? 기회라고 생각할 때 잡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거든요. 완벽한 것보다 신속한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차트입니다. 밀라논나라는 이태리 말로 논나가 이태리 할머니란 뜻이에요. 이분은 70세가 넘었는데 지금도 굉장한 유튜버로 유명하십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이 가치관을 저는 담고 싶습니다. 이분은 70이 넘었는데도 죽을 때까지 변화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뉴스캔을 통해서 평생 수입이 좋아서 이 사업을 했지만 가장 행복한 건 제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하는 가운데 행복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거죠. 지금의 나보다 좀 더 나은 나를 만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나은 나는 어디서 만날까? 변화하고 시도할 때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뉴스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뉴스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현재 최고의 기회인 부스트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부스트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